박용진이 꼴찌다라고 하는 평가를 제 스스로 공개한 거예요. 치욕스럽죠. 당대표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 그 과정이 이렇게 평가받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모두가 만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위해서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거 포함됐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끼는 분들도 사심이 아니라 상식이 승리하는 길을 걷겠습니다. 어제 박용진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제가 공개한 것은 박용진 정치를 하는 저는 어제 박용진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권력에 줄서지 않았고 계파 정치, 패거리 정치에 몸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오늘의 이 모욕적인 일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부당함과 불의에도 굽히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치욕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받고 있는 이 굴욕적인 일을 통해서 민주당이 지금 어떤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런 치욕적이고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주당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리고 비록 손발이 다 묶인 경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남아 승리해서 누가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정당 민주주의 위기와 사당화의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구당 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 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옥을 견디겠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당원과 국민들께서 박용진을 살리고 민주당을 살려주십시오. 저는 단 한 번도 권력에 바람 부는 대로 듣고 불편 국민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하고 의원님, 사실 하위 그 10% 통보에 대해서 납득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이 결과가 좀 어떻게 나타났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좋은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으니까. 혹시 어떻게 설명을 들었는지 근거라도 조금 설명을 들으신 게 있을까요? 아니, 아무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위원장이 직접 통화를 했고 결과만 통보받았나? 그 조심하시고. 그럼 어떤 요소가 좀 작용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꼴찌다 라고 하는 당의 통보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저를 지켜봐 오셨던 분들이고 국민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평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명단에 그 친문 의원님들이 네. 좋을 것 같아요. 통보는 언제 받으셨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의원님 혹시 정성평가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는데요. 정성평가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기자는 언론은 그냥 받아서 전달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저는 저대로 언론인은 언론인대로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오늘 그 일을 같이 좀 해주십시오. 네, 평소 소당파 이미 드시고 비명계 낙인도 그게 어느 정도 영향 미쳐 역시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 친명 의원님들은 현역 하위 평가에 명단에 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소위 부담.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고요.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글쎄요, 뭐 그게 뭐 무슨 그런 절차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절차가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당이 정한 절차니까 그러면 그 재심 요구를 할 거고요. 그 뭐 특별히 뭐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는데 박용진이 꼴찌다라고 하는 평가를 제 스스로 공개한 거예요. 치욕스럽죠. 그런데 그 치욕을 견디고
가는 거는 국민을 믿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지켜보셨으니까 이 평가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당대표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 그 과정이 이렇게 평가받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저는 뭐 굴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의무를 앞으로도 계속 다 하겠습니다. 당당하고 의젓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테니까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볼게요. 하위 20% 명단이 지금 어제부터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나오고 있고 진위 여부만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명단이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는데 앞서서 좀 대표님이 좀 전화를 주셔서 언지를 주신 부분이 조금 있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기자회견을 여시고 본인들이 이제 하위 명단을 통보를 받았다는 분들은 좀뭐 사당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장 입장이 공관위원장께서 통보하신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통보한 일이 없습니다. 이거 포함됐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가슴 아픕니다. 사심이 아니라 상식이 승리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당도 방언에 따라서 공천은 공정합니다. 일단은 이 어느 후보 지난 1월 27일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형님 꼴찌에 했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민주당 예비후보가 이 광주 지역에 저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중에 가장 하위 후보가 제일 높게 그것도 현격한 차이로 제일 높게 나왔다고 이 대표가 얘기를 하고 다른 두 사람이 그것도 뭐 한참 차이 나게 2등, 3등 나왔고 제가 이제 꼴찌했다. 근데 그 수치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절묘한 수치인 거예요. 20%포인트 이상 딱 차이 나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그 특별당규에 20%포인트 이상 차이 나면 단수 공천할 수 있다. 여기에 딱 아주 절묘하게 맞춘 거라 그래서 제가 이 대표한테 전화로 그랬습니다. 이거 너무 현지 실정, 현지 상황, 현지 사정하고 동떨어진 수치이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 대표가 바로 형님 우린 전략 지역이기 때문에 그 수치는 뭐 관계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바꿨어요. 그리고 형님이 1등 해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도 저한테 이 대표가 전화를 해서 뭐 한참 머뭇거리다가 올드 과거 이미지 뭐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멈추시는 게 좋겠다. 이 대표가 참 그 얘기를 하면서 적합도 조사 결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통화에서.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에게 제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안 위원장 그런 조사 한 적 있는가? 당에서 그런 조사 한 적 없습니다. 예, 이번에 그 수치를 저한테 불러주고 하는 걸 내가 이렇게 딱 겪으면서 이거는 완전히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낸 수치이구나라는
그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더민주혁신회의라는 언론이 쓰는 친명 원외 조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 대표가 작년 8월 말경에 거기 더민주혁신회의 9명을 한꺼번에 당대표 특보 임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전국 여러 군데서 총선 나온다고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공천을 뽑아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대표의 호위무사, 친위대, 예스맨, 이 사람들을 공천에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수를 쓰다 보니까 비선에서 이런 무리수를 두고 수치 조작 의혹이 매우 짙은,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만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다. 이거는 공당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거의 범죄 행위에 준한다. 이걸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라 하는 게 제 주장이고, 제가 민주당 올해로 30년 차인데 이런 행태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수치가, 이상한 수치가, 진짜 해괴한 여론조사가 뒤에서 저질러지고 당 공식 기구에서는 한 바 없다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당의 공식 조사 결과입니다. 그분이 아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좀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동북부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저에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습니다.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 4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모든 매체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친명도 아니고 반명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반명으로 낙인 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 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습니다.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습니다. 당의 원로분들께서 이런저런 의견을 주셨는데 당에 대한 애정의 발로인 것이고, 우리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서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고 있는 중입니다. 황골 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 세부 점수를 공개를 하는 것이 그게 타당한지 그거는 공관위에서 자율적으로 잘 판단할 걸로 생각합니다. 뭐가 무서워서 박용진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또 당연히 저에게 공개되어야 할 심사평가 원본 자료도 숨겨가면서까지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이 시험을 잘 봤든 안 봤든 자기 성적표, 자기 시험지는 볼 수 있어야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를 숨겨요. 당 원로분들이 네. 입장을 내서 여론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걸 바로잡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네. 그럴 의향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당의 원로분들께서 이런저런 의견을 주셨는데 당에 대한 애정의 발로인 것이고, 또 당이 잘 되기를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언제나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가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존의 당헌 당규와 공천 시스템에 따라서 합당한 인물들을 잘 공천하는 결과로 우리 공관위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또 당의 원로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정권 심판론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오늘 발표된 MBS 지표를 보면은 정당 지표도 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최근에 당에 어떤 내분들이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공천과 관련된 뭐 갈등이랄까 내홍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사 앞하고 국민의힘 당사 앞을 가보시면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서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나 경쟁 과정에서는 본인의 생각과 타인의 평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또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점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과정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유능하고 또 청렴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훌륭한 후보들을 공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의견들이 다양하게 갈리고 또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도 학교를 다녀서 이제 평가를 받아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반원들 사이에는 누군가 1등을 하고 누군가는 꼴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변화를 바라시는데 또 한 번 선출된 분들은 또 스스로를 지켜가고 싶어 하시죠. 이 두 가지를 잘 좋아하는 게 우리 당 지도부 그리고 우리 공관위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진통 또 이 황골 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게 밀실에서 갑자기 결정하면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민주성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뭐 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을 하고 있던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국민의힘은 압도적 1등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그런 해괴한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입틀막 공천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런 경우 없습니다. 언제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경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또 억울한 경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기회의 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미 1년 전에 확정해 놓은 특별 당규에 따라 그야말로 시스템 공천을 충실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조금 지금은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결과를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그런데 그 밀실 공천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역을 뺀 여론조사가 이제 정체불명 여론조사가 이 문제 진상 파악하고 문제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대표님 그 사퇴 요구도 나오는데요. 뭐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정당은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전략적 판단, 연구 그리고 또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후보들의 경쟁력도 판단해야 하고 전략 쪽에서는 전략적 판단도 해야 되고 또 당의 지지율 흐름도 조사해야 하고 또 정책 판단도 해야 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어떤 인물들을 선호하는가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에 따른 여러 가지 조사들이 있을 텐데 제가 개별적으로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게 일상적으로 해오던 정당 내의 조사 업무인데 그걸 과도하게 예민하게 생각하시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한 조사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아니,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좀 부탁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수년 전에 어떤 업체가 성남시 여론조사를 한번 했다. 그거하고 지금 이 민주당의 정량평가를 위한 조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슈퍼마켓에서 새우깡 샀는데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칼을 사서 강도질을 했으면 강도질한 집에서 새우깡 사 먹었다고 쓰실 겁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공정하게 있는 대로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는 정말 시끄러운데 그는 모른 척하고 어디는 그런 실제로 민주당사 앞에 가면 어디 예전 어느 때보다 혼란이나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들도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잠시만 더 질문드리면 그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상위 20%의 네. 내용 공개해달라고 네. 내용 공개해달라고 하시는데요. 그거는 이미 작년에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미 평가 활동을 마치고 다 해산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물이 공관위원장에게 넘어가 있을 텐데 그 세부 점수를 공개를 하는 것이 그게 타당한지 그거는 공관위에서 자율적으로 잘 판단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그 점을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정량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안을 몇 개 제출했느냐, 그 중에 몇 개가 통과됐느냐, 그 중에 당론 채택된 건 몇 개냐 해서 점수 정의하게 되어 있고 또 뭐 그런 얘기도 언론인 여러분 사이에 있는 모양이던데 왜 내가 도덕성 점수가 빵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뭐 그 실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위원들한테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위 5대 비리가 해당이 되면 도덕성 점수가 50점인가 뭐 그런데 0점을 하게 돼 있다고 해요. 채용 비리가 예를 들면 문제가 됐는데 소명을 하지 못하면 0점인 거죠. 임기 내에 대정부 질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뭐 15점인가 25점인가가 배정이 돼 있다는데 한 번도 질의를 안 했으면 객관적 지표상 15점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런 점수들을 다 합쳐서 1000점을 기준으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100수십 분을 순서를 매긴 거죠.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이 충분히 역량이 있고 성실하게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가위원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점수를 매겨야 하고 그리고 등수를 가려줘야 합니다. 뭐 나하고 저 의원하고 별 차이도 없는데 나는 왜 하위냐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하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을 무시한 것이겠죠. 주관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영역들이 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구의 당원들의 평가 조사를 했겠죠. 또 지역구의 이제 국민 여론 조사 또 열 몇 명쯤 될 텐데 그분들의 또 평가 이런 걸 또 합산해서 평균을 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왜 나는
하위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본인으로서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평가한 주체나 이걸 관리해야 될 주체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주장일 겁니다. 마치 선생님이 점수를 매겼는데 선생님 왜 저는 몇 점입니까? 이게 산수 점수 같으면 깔끔하지요. 그러나 국어 점수나 도덕 점수나 이런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민철 의원님을 만나서 어떤 얘기 하셨어요? 아까 오다가 보셨군요. 네, 의원님들이 요새 저한테 전화 많이 하십니다. 뭐 대표가 무슨 직접적 권한을 가진 건 아니고 물론 최종적으로 최고위로 넘어오거나 또 그저 사전에 뭐 저한테 일반적 당무에 대해서 보고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의원님들께서는 저한테 이것저것 의논을 많이 해요. 김민철 의원님은 아마 오늘 보도가 어디 된 모양인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본인은 억울하실 것 같고 또 평가하는 그쪽은 또 다른 의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요즘은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전화했던 것조차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간위로부터 문자 하나를 받고 나서 기자 여러분들 이러저런 질의와 문의가 있어서 잠깐 제 입장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가 무서워서 박용진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당원 당규상의 절차도 다 무시하고 또 당연히 저에게 공개되어야 할 심사평가 원본 자료도 숨겨가면서까지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이 마련한 당원 당규상의 절차에 따라서 재심을 요청을 했고 또 당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는 박용진의 마음을 왜 이렇게 짓밟는 거죠? 왜 그렇게 모욕을 주죠? 도무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공간위 회의를 통해서 기각을 하더라도 해야죠. 근데 공간위 회의가 있기도 전에 문자 하나 보내서 기각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 결과를 어떻게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공간위가 재심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저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이 기각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분명하고 당원 당규상의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심사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심사 내용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생이 시험을 잘 봤든 안 봤든 자기 성적표, 자기 시험지는 볼 수 있어야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를 숨겨요. 납득되지 않는데요. 진짜 더 납득되지 않습니다. 처음 박용진이 하위 20%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납득되지 않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당규상 이 신청 관련된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저에게 소명 기회가 있고 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또 어제 있었던 의총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의원들의 의견으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위 쪽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절차상의 하자 그리고 당원 당규상의 절차 위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네. 제 입장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드리고요. 의원님 아까 제가 의원님 측에 연락을 해봤는데요. 1시에 문자를 받으시고 의원님께서 공간위 측 발신자에게
누가 결정한 거냐 이렇게 물으셨더니 공관위원장이 시켜서 보냈다 이런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누가 이 문자를 보내도록 하셨나요? 왜 공관위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런 결정이 저한테 옵니까? 저는 소명 절차나 관련 자료를 볼 기회가 다 박탈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요. 공관위원장이 그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문제 제기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를 이후에 밟는다는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비슷한 상황의 의원들하고도 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 여러분들 앞에 서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도 절차상의 문제제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을 사랑하고 당의 절차를 존중하고 당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당의 공식 기구가 당원 당규를 위반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그리고 당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이자 당원인 박용진의 마음을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무서워서 학생에게 자기 시험지와 성적표를 보지 못하도록 숨기는 겁니까? 정말 납득되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뭐 동료 의원들하고 협의를 좀 해야 돼서. 네. 네? 대표가 방금 전에 브리핑에서 동료 의원 평가 0점 받은 분도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짐작하실 분도 있을 만한 분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왜 이재명 대표를 보시고 저는 못 봅니까? 그 성적표를. 이재명 대표는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재명 대표는 보고 정작 그 평가의 당사자는 자기 시험 성적표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대표가 성적표를 본 건 아니고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언론인한테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취소. 말씀하신 거는 이재명 대표는 보고 저는 못 봤다는 것처럼 들려서. 그런 대표의 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저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책임을 서로가 질 거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혁백 위원장님은 당의 공식기구인 공천관리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재심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당원 당규에는 그 기각을 공관위원장이 하거나 이렇게 결정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재심위원회로서 그걸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개인이 직자적으로 또 독단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저는 임혁백 위원장님이 당원 당규상의 절차를 확실하게 위반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